자, 이제 우리 222페이지요. 토지정책. 우리 전에 했지만 토지 관련돼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개입한다 이거죠. 이 토지정책은 보통 공법과 사례 밀접한 게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거기 있는 공법의 내용 그냥 지금 그냥 쭉 넘어갈 거예요. 가고 우리 부동산 학개론에서 우리 공부할 내용을 좀 하게 할 건데, 참고로 우리 공법하고 이 개론 과목이 똑같은 제목이 들은다 하더라도 공부 방식을 좀 달리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부동산학 개론 과목은 이런 걸 함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뭐냐, 장단점을 파악할 목적이에요. 근데 공법은 어떻게 시행할래, 시행에 대한 절차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걸 분리해서 공부하셔야 되지, 다 묶으면 머리 아프다고 이거. 그러니까 항상 딱딱 분리시키라고요. 자, 일단 첫 번째 보니까 221페이지 토지 문제 통과, 뭐 나올 게 없으니까 그죠? 쭉쭉 그냥 넘어가자고요. 자, 그 다음에 222페이지 토지 정책에 대한 의의가 있는데 거기 있는 내용 쭉 넘어가서 이게 다 공법이거든요. 나중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226페이지. 자, 거기 있는 갈로 3번. 보통 이제 이걸 다른 말 토지 정책의 뭐 수단, 그랬습니다고요. 방법. 이 말이에요. 그냥 번역해보죠. 국가 네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게 방법을 제시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보니까 이런 거죠. 직접 개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용 규제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간접 개입이 있습니다. 얘는 주로 묻는 게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까 묻는 거예요. 100%. 그런데 이걸 공부할 때 굳이 자꾸 암기하지 말라고. 내용이 굉장히 많지만. 자, 이런 거예요. 현재 보니까 여기 부동산, 여기 시장. 자, 부동산 시장입니다. 시장인데 항상 시장에 누가 있습니까? 그죠? 수요자와 공급자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또 문제가 발생하더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국가가 여기 있는 수요자, 공급자, 당사자 입장에 대해서 해결해 보라는 거예요. 당사자 입장에 대해서. 자, 이런 거예요. 현재 보니까 소득이 낮은 분은 집을 가질 기회가 없잖아. 그죠? 왜? 집이 워낙 비싼 고가품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국가가 굉장히 싸게 만들어주면 되겠지. 공공임대주택을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럼 공공임대주택을 만들면 여기 있는 이 집이 없는 분 집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겠죠? 만들어준다, 이건 누구 입장이에요? 공급자지. 이게 직접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기 있는 우리 창원시장 보니까 집값이 완전히 폭락되었어. 땅값 폭락됐죠? 그건 국가가 뭐야? 땅을 매입해 주는 거야. 그러면 땅값 올라가지, 안정되겠지. 문제 해결했지. 그죠? 이런 게 일종의 땅을 매입했다, 이게 매수고 매수예요. 그럼 결국 누구 입장입니까? 얘 입장 해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 자꾸 이해하시라고. 자, 그래서 우리 직접 개입은 설명이 꽤 많지만 보시면 돼요. 공공이란지 공영이 나오지. 제목이. 공공임대, 공공개발 나오죠. 이거 처음부터 직접이야. 왜? 공공공유 국가 개입한다 이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보금자리 주택을 갖다가 건설. 이거 보금자리 주택 누가 건설했지? 국가지. 얘 입장 아니에요? 그죠? 직접 맞네. 또 수용. 매수. 우리 공법 시험에 배웠기 수용이란 말과 매수는 약간 이 관념성 차이가 있죠. 수용이란 말 뜻은 강제 수용이고 매수는 협의 매수입니다. 어쨌든
땅을 뭐 한 거예요? 매입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수용이든 매수이든 누구 입장에서? 이거 뭐 직접이지,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이건 제가 좀 더 설명할 거예요. 또는 토지 비축 제도가 있어요. 비축. 이런 게 일종의 다른 말로 직접이라고. 국가가 땅을 토지은행은 매입한다, 비축한다 말 뜻이라고. 자, 그다음 규제는 뭐냐 이런 거요. 요 두 놈이 어떤 걸 할 때 보니까 뭔가 어겼단 말이에요. 어기면 어겼던 걔한테 어떤 제재를 가하는 거야. 응? 너 보니까 사기쳤네, 너 사형 이런 일종의 다른 말로 이형 규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암기하지 말고 이런 겁니다. 어떤 걸 규제한다, 뭐 지정한다, 또 요 계획한다, 또는 인허가 같은 거 있죠. 이게 다 규제 아닙니까, 그죠? 뭔가 지금 제재를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게 몽땅 다 이형 규제라고 보시면 돼요. 굳이 암기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 나중에 할 건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PUD 같은 거 이런 게 있거든요. TDR 같은 거. 자, 결론 영어나 몽땅 다 규제야.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설명할 건데 이런 게 있다는 점 보시고 그냥 넘어가시라고. 간접 개입은 국가가 요 시장에 개입을 하지 않아. 즉 참여를 안 한다고. 옆에서 요 조언을 해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너 땅 사. 이 땅 좋거든. 돈 없지? 내 돈 좀 빌려줄까? 옆에서 살짝 꼬시는 거야, 쉽게 말해서. 우리말로 본다면. 그래서 뭐 몇 개 있지만 그 중에 간단히 읽어보시라고. 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인가 하면 조세. 부담금, 금융지원 이런 거라고. 그래서 그냥 몽땅 묶고 세려보시라고요. 한마디로 돈, 돈 관련 개념 전부 다 이건 간접계획 생각하시라. 이렇게 문제 푸시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이게 시험에 거의 매년 나온다 생각하면 돼. 근데 중요한 건 이가 한 개 문제 나오지 않고 한 개 지문 뜬다고. 자, 한 개만 풀어볼게요. 이렇게 시험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책 가는데 어디 보시는가 하면요. 234페이지 가보면 거기 예제 문제 2개 있는데 밑에 있는 예제 문제 보니까 1번처럼 고래 시험 나온다. 1번처럼.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 이건 자 이거 보세요. 제가 나중에 할 건데 이게 도시개발사업들 중에 이거 뭔가 하면 직접이거든. 원래 이게 이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수용 매수 수용 등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그 다음에 나머지 보니까 토지 수용 직접 맞죠? 금융지원 돈이지? 보조금 돈이지? 그죠? 그래서 금융지원과 보조금 이거 뭐 있습니까? 간접 개입. 이렇게 시험 나온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한 내용이에요. 이거 한두 번 들으면 금방 이해되겠죠? 대충 감이 오니까, 이 뭔지 감이 오니까. 그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마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개를 할 건데 뭘 할 건가 하면요. 다른 건 싹 버리고요. 231페이지. 자, 맨 밑에 갈로 4번. 토지 무슨 제도? 비축 또는 토지 은행 제도요. 요건 지금 현재 한국에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얘는 우리 책같이 복잡해 보지 말라고. 너무 복잡하게 나 있는데 그냥 간단히 기본 개념 아시면 돼. 자, 가볼게요. 우리 여기 금융기관들이 있죠. 은행은 보통 어떤 업무 합니까? 가장 큰 업무가 여윳돈 있는 분들이 저축하면
그걸 비축했다가 했다가 필요한 놈한테 빌려주는 거지. 똑같단 말이게 또. 남아 돌고 있는 땅을 뭐야? 국가가 은행처럼 비축했다가 필요한 남한테 뭐요? 돌려주는 거야. 그런 개념 아시라고. 자, 다시 해볼게요. 자꾸 우리 책처럼 이렇게 복잡해 보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자, 이런 게 토지은행이요. 보세요. 이제 여기 창원시가 있는데 창원시가 있는데 외곽쪽에 놀고 있는 즉 아직까지 미개발된 토지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에? 자, 그런데 제가 스토리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창원시가 도시가 되어지니까 인구가 점점 유입되면 결국은 주택이 부족하죠. 땅값 올라가지, 그죠? 그럼 땅값이 올라가면 높은 땅값을 줄 수 없는 분들은 할 수 없이 외곽에 나오겠죠. 나오는데 아직까지 개발되지 아니한 이런 지역에 요 지역이 개발되긴 되는데 이게 계획되진 개발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개발해. 자기 마음대로. 이런 걸 다른 말로 무질서 무계획이요. 자, 요때 우리 용어 하나 정리할게요. 도시 스풀 현상. 여기다 적을까? 요 지문 가끔 지문 뜨거든. 제가 철저하게 뭐라는가 하면은 이 개론 과목은 용어만 잘 이해하면요 공부 50% 끝난 거라고. 거기다 10점만 더 올리면 돼. 그죠? 스프를 말 뜻이 뭐냐? 벌레가 나뭇잎을 깔아먹는 현상이야. 응? 자, 이런 거죠. 쉽게 말해서 이렇게 나뭇잎이 있으면 이렇게 깔아먹는데 여기 보니 양심적으로 깔아먹는 거요? 예? 자기 마음대로 먹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걸 다른 말로 무질서 무계획이란 말 뜻이라고. 그러니까 도시가 어떻게 해요? 무질서 무계획적으로 나무는 깔가먹이 더 커지는 거예요? 더 작아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지. 확산되는 현상. 여기에 다른 말로 뭐요? 도시 스프를 임할 뜻이라고. 응? 우리가 알고 있는 난개발 같은 거.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렇게 미개발된 적인 무질서 무계획 확산되는 등등 여러 가지 문제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문제 등이 발생하다 보니까 자, 여기 있는 미개발된 토지를 갖다가 사전에 국가가 매입합니다. 이걸 선매 이런 말 쓰는 거지. 그지? 미리 산다 했으니까. 누가 매입한다고? 국가거죠. 자, 국가가 매입하면은 일정 기간 동안 국가가 이걸 뭐합니까? 관리합니다. 관리하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는 거면 국가 또는 개인한테 이걸 뭐합니까? 처분하거나 임대 주는 게 뭐냐고 곧 이게 토지은행이라고. 다시요. 제일 중요한 거 두 개요. 첫 번째 개발 미개발. 미개발된 토지를 국가가 사전에 매입해서 국가요. 절대 민간 아니에요. 민간. 요건 잘 구분하시라고. 예? 국가가 일정 기간 동안 보유하다가 관리하다가 나중에 뭐 있으면 필요한 사람에게 처분되는 임대하는 제도가 뭐냐?
토지 비축, 토지 은행 제도라고.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최근 보니까 한국에 있는 토지 비축 제도 열심히 설명하고 있더라고. 그거보다 더 중요해. 이게 더 중요해 사실은. 그러면 자 볼게 이제. 자 요걸 보니까 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장점과 단점이 뭐냐 이걸 다시 기억하라. 장점과 단점. 나 개념 파악했어요. 개념 딱 2개. 요거만 조심하라고. 응? 자 장점 단점이 있는데 첫 번째 장점은 뭐냐 요거요. 첫 번째 장점은 보자고. 우리 항상 이거 아셔야 돼. 국가가 땅을 매입할 때는 무조건 공시지가요. 철저하게. 처분할 때 뭐 있습니까? 현시가로 처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개발된 땅을 싸게 매입해서 나중에 처분을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지. 그 이익은 좀 국가 다 넘어가지. 첫 번째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 두 번째 원래 우리 한국에선 토지은행 제도를 한 목적이 있어. 목적이 원래 2개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공공용지 확보용과 수급 조절료. 즉 토지 시장 안정이요. 집가 안정화. 이걸 할 목적이 사실 크게 2개. 자 이런 경우에 자 확보용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 한번 봐보죠. 어떤 창원시 외곽지에 보니까 어떤 땅이 있는데 요 저게 도로가 들어선다라고 한다면 공시했어 지금. 그죠? 그러면 요 땅을 갖고 있는 주인은 금방 국가한테 이걸 다 팝니까? 그건 아니겠다죠. 철저히 버티겠지. 왜? 굉장히 비싸게 팔 목적이죠. 그러면 국가는 이 도로를 만들려고 하는데 토지 매입할 때 매입비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매입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겠지. 그죠? 그럼 그만큼 공사가 지연될 것이고 비용도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다음에 이제 설명하지만 이 토지 은행 제도는 사실은 미리 계획이 10년 전에 계획이 돼 있어. 요즘 도로 쓴다는 미리 계획돼 있다고. 근데 발표를 안 한단 말이야. 안 하고 요 땅을 국가가 미리 사겠지. 정보 없으면 그냥 싸게 팔 수 있겠지. 그죠? 공식을 매입할 거니까. 그래서 10년 동안 싸게 매입하는 가만히 갖고 있다 10년에 그냥 그대로 발표해버리는 거야. 하면 요 때문에 우리 요 도로 들어선다 했죠. 그럼 바로 국가한테 뭐요? 넘겨주면 되지. 그것도 어떻게? 싸게 넘겨준다고. 그죠? 어차피 국가가 매입한 거니까. 그러면 이 말 아닙니까? 공공용지를 싸게 또 뭐요? 적게 공급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 두 번째, 요거요. 지금 창원시 보니까 집값이 현재 폭락돼 있어. 땅값이. 땅이 남아든다는 거 아니야. 그죠? 땅이 남아들 거 아니야. 폭락되었으니까. 그러면 국가가 땅을 어떻게 매입하면 땅값 올라가지. 또 땅값 폭등돼 있어. 폭등되면 땅이 뭐 현재 부족한 거지. 풀어주는 거야 땅을. 그러면 땅값 안정되겠지. 원칙은 이 두 가지 할 목적이야 사실. 응? 그래서 결국 공공용지를 싸게 적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시 보죠. 그러면 이 땅을 이제 국가가 가지고 있으면은 민간이 마음대로서 개발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요거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 번째 스풀 현상을 뭐합니까? 요 딱 세 개만 기억하시라고. 방지할 수 있다. 자, 단점 2개만.
첫 번째, 요 땅을 누가 매입한다고? 국가지. 그러면 매입할 때 엄청난 비용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매입비가 상당히 많이 든다. 그 다음에 혹시 요 지역을 보니까 국가가 토지은행을 한 대 땅을 매입하지 하면 거의 99%는 뭔가 하면은 99%는 이런 거 할 목적 아니야. 조만간 이 지역에 산업단지 만들겠다 이런 이 정보 내포돼 있다고. 10년 후에 이 공표한다는 거 분명히. 그러면 요 땅을 딱 갖고 있으면 국가에서 이걸 매입하라 저기 살려고 들겠지 매수 방식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팔아라고. 팔아야 될까? 어차피 나중에 이거 수용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죠? 팔고 나왔다면 빨리 마는 거면 요 옆에 땅을 살 거야. 그죠? 그 주변지 땅값 확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주변 지역 땅값 올라갈 수 있는 투기 발생하겠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주변 지역에 뭐 발생합니까? 투기가 발생하더라. 이런 것만 기억하시라고. 우리 한국이 하고 있는 우리 최근 디테일한 내용이 좀 한국형 내용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건 지금 하지 말고 그 우리 한국이 지금 하고 있는 이건 LH공사 하고 있는데 업무를 갖다가 원칙은 국토부에서 이걸 갖다 주관하는데 삽질은 그러니까 똘마니 LH공사인데 그건 나중에 가서 설명할 거예요. 지금 하지 말고 요것만 딱 정리하셨는데 자 중요한 건 뭐죠? 어쨌든 국가가 땅을 매입한 거지. 그럼 결국은 시장이 뛰어든 거 아니야? 직접 개입 그 말이라고. 이렇게 딱 하시면 돼요. 자 일단 그거까지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마 저기 있는 200 자 책을 다시 볼게요.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231페이지 갈로 4번. 자 이런 아이트죠. 231페이지 갈로 4번. 자 정부 등이 사전에 토지를 뭐요? 매입했죠. 자 이때 앞에 토지 앞에 요거 써놓으세요. 어떤 토지? 요걸 써놓으라고. 미개발된 토지를 매입하고 비축했다가 토지시장 안정. 자 토지시장 안정 그 말이 요거 아닙니까? 밑에 써놓으세요. 뭐 할 목적? 수급 조절용. 과. 자 공공 뭐요? 사업 공공사업 등 공공사업 밑에 뭐요? 공공용지 확보용. 이 목적이 두 개요. 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 개입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밑에 의는 그냥 그대로 넘어갑니다. 이거 찍었을 만한 그냥 넘어가시라고 큰 의미 갖지 말고. 네, 뒷장에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다시 나 있네. 정부가 어떻게 미개발된 토지 밑줄을 매입한 후에 비축했다가 토지 수요자가 증가하면 비축된 토지를 수요자에게 매각하거나 대여해 주는 제도가 뭐냐? 곧 이게 토지은행이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갈라서 2번 은행제도의 장단점. 1번은 그 말 아닙니까? 1번 핵심이 뭐죠? 공공실용지를 뭐야? 적기에 싸게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 요거 묻는 거지. 자, 2번 갑니다. 무계획적인 도시개발을 막을 수 있다. 여기 요거 묻는 거지. 스프를 방지할 수 있는 거지. 3번 갑니다. 3번은 지금은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는 3번 원래 이거거든요. 자 잠시 이거는 원래 토지은행 원칙은 매수예요. 매수. 근데 이건 수용보다 훨씬 더 퀄리티면 적은데 일단 넘어가죠. 자 네 번째 뭐나 있습니까? 끝에 적절한 투기 방지 대책가 없으면 지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투기 유발할 수 있지. 단점. 다섯 번째 뭐가 있습니까? 초기에 토지 매입 비용이 소요된다. 이 말 핵심이 이겁니다. 매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든다. 됐죠? 그런 거 마시면 돼. 나머지 내용은 저는 쭉쭉 넘어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35페이지. 3절. 자, 주택에서 중요한 건 주택의 임대주택 정책.
여기 중요합니다. 그래서 235, 36, 37 다 버려. 나는 이게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결론 시험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 실제 239페이지부터. 자, 여보세요 이제. 임대주택 정책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집을 짓는 건 장기 단기. 장기지. 그럼 철저하게 이 단기란 말과 장기가 구분되거든. 요건 꼭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이 약속된 거니까. 요 차이가 뭐냐? 제가 언급했을 거예요. 신규 물건 만들 수 있는 시간 주어질 때가 장기야. 응? 신규 물건 만들지 못하고 현재 있는 주택만 설명한다. 이게 단기라고요. 여기 딱 써야 돼. 이게 안 쓰면 계속 헤매. 응? 그러면 이 말은 자 수요와 공급 변화가 있냐 묻는 건데 중요한 공급의 변화입니다. 공급이 단기란 건 신규 물건 만들 수 있는 시간 안 주어지니까 현재 있는 물건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단기는 공급 변화 없어요. 없다고요. 이 말은 단기는 오직 뭐만 변화했습니까? 수요만. 수요는 현재 있는 가격이 금방 바뀔 수 있거든. 근데 장기는요, 예, 공급 변화 있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라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임대주택 정책 3개 있거든. 아까 했지만 뭐 했습니까? 임대료 뭐요? 규제, 임대료, 보조금 정책. 세 번째가 공공임대인데 요거 3개인데 보세요. 요건 좀 우리 경제학상에서 뭔가 하면 우리 부동산에서는 단기 장기를 항상 같이 묶게 돼 있어. 물으면 질문이 딱 나왔을 때 단기에서 공급의 변화 있다 쓰지. 다 틀린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단기는 수요만 변화 있는 거예요. 이 약속된 거 이건. 장기는 오직 공급만 변화했다 쓰죠. 그러니까 공급 변화 있다 싹 쓰는 순간 이건 전부 다 장기라고. 만약에 문제에서 단기 장기 설명 안 됐으면 이건 전부 장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알겠죠? 이걸 항상 기억하시라고. 여기에 이에 대해야만 남은 내용은 다 설명할 수 있어. 이 책에서.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 임대료 규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그 다음 두 번 중요한 게 뭐냐? 보조금 정책이요. 이 공공임대료 시험에 딱히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공부할 때 이 두 개만 확실하게 공부하시는데 그 중에서 규제를 완벽하게 끝내고 나중 가서 보조금 공부하시라고. 근데 보조금은 사실 굉장히 쉬워요. 지금 제가 하는 목적은 뭔가 하면은 단지 이 수요 공급에 대해서 단기 장기에 대한 설명을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은. 자, 일단 예,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규제 정책이에요. 자, 보자고 이제. 시장에서 정부 개입하지 않고 예, 시장에 형성되고 있는 임대료가 이게 균형 임료 또는 시장 임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 개입해서 얼마 이상 받지 하는 게 뭐요? 규제 임료겠지. 원칙은 둘 중에 누가 더 비쌉니까? 다시 국가가 왜 규제라는 개입 아니에요? 왜 개입합니까? 원칙은 항상 국가 개입하는 목적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있어야 되지. 그럼 결국은 지금 시장이 형성되고 임료가 월세가 너무 비싸다는 거야. 에? 그죠? 그러니까 월세가 현재 이 100만 원 되고 있다는 거야. 이렇게. 비싼 거야. 그러니까 집이 없는 분은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없겠지. 그죠? 그래서 너무나 비싼 결국 국가에서 뭐 있습니까? 야, 너 절대 이거 이상 받으면 안 돼. 이렇게 했을 때 올 수 있는 현상이 뭐냐 묻는 거라고. 자, 지금 제가 원칙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말 쓰지 않고
임대료 규제란 건 결국은 시장 임료가 더 높은 거요, 균형이 더 높은 거요. 시장이 더 높은 거요, 규제가 더 높은 거요. 그죠? 그래서 규제보다 시장이 더 높을 때일 걸 가져간 거요. 물론 그 반대인 것도 있어요. 반대는 다음에 설명할게요. 그래서 항상 설명할 때 특별한 말 쓰지 않거든 무조건 시장 임료 더 높을 때 문제 발생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국가 개입해서 이제 어떤 조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요걸 먼저 기억하시라고. 자, 그러면 이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자고. 이제 단기에서는 항상 누구만 이동이 있어? 수요만. 자, 원래는 여기 임차인들의 월세 얼마 줘야 돼? 100인데 지금 얼마 주고 있어? 60이면 어쨌든 과거보다 훨씬 더 월세가 더 싼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혜택 있는 만큼 수요 뭐합니까? 증가해. 그러면 요 집값은요? 살로 많으면 집값 올라가지. 올라가는데 뭐라 했어? 야, 너 절대 얼마에서 올리면 안 돼? 그러니까 집값이 못 올라간다면 올라가야 되는데. 그죠? 이건 이해되겠죠? 자, 그런데 아니 장기에 가보니까 누가 변화했죠? 이제 공급 문제거든. 공급이 원래는 공급자는 시장 경제 원리가 따라간다면 월세 100만 원 받는 게 정상이죠. 그죠? 근데 국가에서 60 이상 받지 말았으니까 요 차이만큼 뭐요? 공급자 손해 본 거 아니에요? 그죠? 결국은 여기 공급자 결국은 손해 보면은 자, 요게 손해 보겠죠? 자, 손해 보면은 얘는 분명히 행동을 갖다가 세 가지 행동을 딱 취하게 돼 있다고. 응? 세 가지를. 자, 첫 번째 손해 본 만큼 공급량을 뭐하지? 낮추겠지. 낮추면 자, 시중에 이 아파트 공급량이 점점점 줄면 집값은요? 집값 올라가야 되지. 하는데 얘는 조건상 절대 뭐요? 올리지 마. 규제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자, 공급이 감소하든지 아니면 두 번째. 그런 집을 짓기 위해서 이 정도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집 질 때 이런 자재 등을 좋은 걸 쓰겠어? 그건 아니겠죠. 뭐 주택에 대한 질은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이미 임대주택을 갖고 있는 임대인들은 결국은 월세가 워낙 떨어지니까 나 같으면 그 집 월세 안 주고 다른 용도 바꾸겠다고. 수익이 높은 쪽으로. 어떻게? 뭐 전세 등으로 바꾸겠다고. 그죠? 내가 현재 임대인이라면. 그러니까 기존 임대주택을 수익이 높은 뭐요? 다른 용도로 뭐 한다고요? 이렇게 바꿔버릴 거라 틀림없이. 나 같으면. 요건 이해되겠죠? 일본 제가 그래프 지금 안 그립니다. 그래프 그려봐야 훨씬 더 힘들다고 이런들이. 자, 그러면 봐보자고. 여보자고. 보세요. 자, 좀 더 가볼게. 그러니까 우리 장기에서 보니까 이거 잘 보세요. 이제 장기에선 수요는 늘어났지. 공급은 더 줄었단 말이에요. 줄면 집을 살려면 더럽게 많은데 집이 나와 있는 집은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는 거죠. 그럼 우리 실제 시장에서 매매되는 가격은 국가의 규정 가격 뺀 나머지 실제 매매되는 가격은 또 올라갈 것 같은데. 자, 다시 이 말이야. 명절날 우리 보니까 서울역 가보니까 명절날 기차표를 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차표는 한정돼 있지. 살로 많지. 그 뭐 발생해? 안 펴지. 똑같단 말이야 이게. 자, 제가 원래 다시 한번 그래프를 그려줄 건데 이런 거 아니에요? 집 갖고 있는 이 집주인은 뭐라 했습니까? 좋다. 너 임차인 너 들어와. 근데 조건이 있어. 국가에서 규제했던 뭐요? 여기 있는 이 계약 쓰자는 거예요. 명목성은. 근데 얘는 뭐라 했습니까? 너 아니라도 언론 많다는 거야. 그 또 다른 뭐 이명계약서 요구하겠지. 그러니까 실제 시장에서 매매되는 가격은 분명히 엄청 올라가겠다. 그죠? 이 말은 뭐예요? 암시장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국가에서 규제했던 가격과 그다음에 여기 있는 암시장 매매되는 가격, 아마 이게 뭐 140일 뛸 거예요. 140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규제한 가격과 실제 매매되는 가격은 다른 거지. 그죠? 따라서 이 가격이 몇 개 있습니까? 이런 게 분명히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응? 그래서 자, 일단 그러면 원래 임대료 규제의 목적은 뭐요? 목적은 기존 임차인 신규는 넘어가게 만들지. 그럼 넘어가게 만들 목적인데 단기는 넘어갔잖아. 혜택이 있어 없어? 있잖아. 그죠? 넘어갔으니까. 근데 월세가 이게 100이었던 게 140 되었죠. 그러니까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넘어갈 수 있어 없어? 그 다음에 공급도 감소하지. 큰 실익이 있습니까? 자, 얘는 실익이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보통 임대료 규제 정책은 많은 학자가 이야기하지만 단기의 정책을 펴야 되지 장기였으면 아무 효과가 없어. 응? 일부 제 그래프 안 그렸는데 이 그래프를 그리면 훨씬 더 복잡해지거든. 자, 단순히 설명해 볼게요. 이 말이거든요. 한번 그냥 들어보시라고. 여기 공급이죠. 수요죠. 원래 시장 원리에 따르면 결국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균형 가격. 이게 뭔가 하면 균형 가격이라고. 월세가 100이 되었단 말이에요. 너무나 비싼 결과 국가에서 뭐 있습니까? 이렇게 60 이상 받지 말하니까 이게 규제죠. 그죠? 올리지 말아 했으니까 요만큼 뭐 수요는 과거보다 늘어나지만 공급 뭐 있습니까? 줄죠? 그럼 결국은 요것만큼 초과 수요 발생했지. 그죠? 초과 수요 발생 결과 현 공급이 턱없이 부자니까 집을 갖고 있는 임대인은 뭐랍니까? 명목상 계약서는 60만 쓰겠는데 실제 줄 선도 많으니까 이만큼 내놔 월세. 실제는. 그죠? 여기 뭐 안표 아니야? 그 요것만큼 뭐 생각이 존재? 그지? 이런 걸 원래 설명할 수 있는데 지금 하지 말라고. 그냥 요렇게만 이해. 요렇게만. 그리고 중요한 말은 이거 아닙니까? 항상 단기는 수요만 변화. 장기는 누구만 변화? 공급 변화요. 이런 것만 좀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책은 막 쭉 설명되어 있는데 그걸 다 하지 말고 나같이 이렇게 하시라고. 단기는 수요 증가, 장기는 손해 보니까. 요거 자꾸 생각하라고. 공급자 손해 보니까 행동에 세 가지 행동이 있다. 공급, 감소. 자재를 나쁜 걸 써서 주택을 짓겠다. 그만큼 손해 보니까 다른 용도 넘어가기 이렇게 기억하시고. 조금 더 간다면 결국 뭐 있습니까? 이렇게 공급 초과 수요가 발생되어진 결과 턱없이 공급이 부족하니까 결국은 실제 시장에서 암시장이 존재할 것이다. 그지? 그 결과 뭐 있습니까? 이중가격 발생 이런 건데 흐름이 이래 흘러간다고. 다음에 가면 이제 그래프를 제가 다 설명할 겁니다. 지금 될 수 있으면 자꾸 흐름 보시라고. 자, 그래서 우리 그 책에 설명이 꽤 많지만 239페이지 갈로 1번 임대료 규제 나 있는데
원칙은 저기 뭐 있습니까? 네, D장 240페이지에 갈로 2번 있죠? 갈로 2번. 거기 갈로 2번이 결국은 여기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이런 거. 네, 갈로 3번은 예배. 자, 갈로 2번 옆에 원칙 써놓고 갈로 3번 예배. 그건 예배인데 그건 지금 읽지 말고 그냥 갈로 4번을 갖다 있죠. 갈로 2번 속에 합쳐. 갈로 2번과 갈로 4번은 같은 거예요. 굳이 분리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2번을 쭉 풀이하면 갈로 4번이 나온다고. 자, 여기까지 봤으면 됐어요. 그 다음 D장 가볼게요. 242페이지. 자,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요거죠. 임대료 보조금 정책. 지금 제가 이걸 수요자, 물론 보조금은 수요자와 공급자 둘 다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지급 대상은요, 집을 살 수 있는 수요자에게 지급할 수도 있고 집을 짓는 건축업자한테도 보조금 지급할 수 있어요. 공급자. 우리 한때 지금 잘 알지만 부영건설이 있지. 이게 국가가 보조금 받아서 결국 대박 치는 회사라고. 하여튼 그 이면서 꽤 많았던 문제 있지만은. 자, 일단 앞으로 특별한 말씀은 결국은 수요자 보조 일금 봐보자고. 보조. 공급자 보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한번 볼게요. 이런 거예요. 논리 써볼게요. 여기 있는 얘가 월세가 100만 원이요. 인데 비싼 결과 국가에서 뭘 준다고? 40을 준다 해보자고. 이제는 내 돈 얼마 있으면 돼? 자, 다시. 얘는 처음부터 국가에서 어떻게 했어? 60 받으라 했지. 그 내 돈 60 있으면 될 거 아니야. 얘는 국가에서 40만 준 거야. 똑같은 효과지. 근데 보조금 줄래 규제에 약간 차이가 있단 말이야, 이게. 자, 가볼게요. 그러면 자, 다시 수요자한테 보조금을 40을 주면 어쨌든 우리 과거보다 소득이 이만큼 있을 때 집을 가질 기회 있게 되죠. 그 결과 수요 뭡니까? 증가되겠지. 그러면 집값은요? 집값? 앞에 이건 규제는 절대 못 올리게 돼 있잖아. 얘는 올릴 수 있지 이제. 그죠? 이 말은 결국 뭐 있습니까? 과거에 이게 월세 100이었던 게 수요자가 워낙 많은 결과 집값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월세가. 예를 들어서 극단지 봤을 때. 그러면 임대인들은 과거에 뭐 있습니까? 100을 받아서 월세 받았었는데 지금 얼마 받고 있지? 140이면 임대인은 가만히 앉아서 뭐 있습니까? 혜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임대인들은 보니 임대료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익이 많이 발생하죠. 그럼 너도 나도 이제 뭐 집을 짓겠지. 그래서 장기는 항상 누구 변동? 공급이지. 그럼 공급 어떻게 하겠습니까? 올라가지. 이익을 보니까. 공급 올라가면 점점점 월세는요 떨어지겠지. 이제 이렇게 100으로 온다 치죠. 아직 극단지 봤을 때. 이럴 때 원래 공급자 정상이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가. 그러면 임차인은 이제 뭐 있습니까? 보조금 40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 돈 얼마 있으면 돼? 그럼 옛날엔 100을 다 낼 거지 60 내고 있는 거지. 이때 누가 혜택이 있습니까? 올라간다고. 이건 딱히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봐서는. 그죠? 그런데 이때 보니까 우리 자 여기 가장 중요한 거요. 예?
특징을 보니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이런 특징을 좀 봐보자고. 특징. 첫 번째, 보조금이 지급되어지면 내 연봉이 올라간 효과 있지. 아니 옛날엔 100이란 월세 다 낸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40 보조금 주면 이것만큼 내가 국가에서 보조금 받으면 내 월급이 올라간 효과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 실질 소득이 뭐 있습니까? 실질 소득이 올라간 효과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소득이 올라가면은요 주택에 대한 소비는 뭐합니까? 소비 늘어나겠지. 자신의 월급이 올라가면 집만 좋은 거 삽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삽니까? 그죠? 그럼 다른 소비도 많은 거예요. 다른 소비도 올라가겠네. 이게 다 유추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보조금 지급 방법. 지금 수요자 지급 방법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뭐가 있는가 하면 현금 보조. 같은 말이 소득 보조입니다. 집세 보조. 가격 보조인데 현금, 바로 현금을 주는 거야. 이건 집을 사야만 보조금 주는 거야. 이런 것 같으면 둘 중에 어떤 걸 선호하겠습니까? 어떤 걸 선호하겠냐고. 현금이 좋은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효용적인 측면은 훨씬 더 좋은 게 누구면 현금 보조라고.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 나보고 현금을 탁 주면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선 필요한 것을 먼저 쓰는 거야. 쓰고 남는 돈가에 조금만 좋은 집 살 것 같아. 그러니까 딴짓 하겠죠. 저 딴짓 뭐 하겠습니까? 이거 많이 먹는 거야 사실은. 이걸. 그러니까 이런 단점이 있으니까 국가에서 집을 사야만 보증 주는 거야. 공급자한테 바로. 응? 그럼 결국은 정부의 정책적 효과는 더 큰 게 누구예요? 그죠? 이건 충분히 될 것 같아. 사실은 보증이 다야. 다음에가 여기서 제가 한 10%만 더 추가시킬 거야. 완벽히 끝난다고. 자, 요거 두 개만. 공공임대는 지금 하지 마세요. 이거 단기, 장기 있는 지금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말은 규제하고 보증은 보시는데 항상 규제를 봤을 때 뭐 있습니까? 이렇게 딱 구분식이라고. 원칙은 시장에 있는 월세가 너무 비싸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집이 없는 분이 집을 가질 길을 만들 목적으로 국가에서 이것보다 더 싸게 규제하더라. 그러면 결국은 수요자는 그만큼 싼 만큼 이익이 있으니까 수요 증가고 공급자 이만큼 손해본 만큼 공급량이 뭡니까? 줄겠지. 이걸 먼저 기억하셔야 돼. 근데 절대 월세 올리면 안 돼. 응? 보이지 않게 올리겠지만은 요 두 개를 먼저 기억하시고 보조금 뭐 있습니까? 국가가 여기 있는 수요자한테 보조금 지급하니까 당기는 수요가 증가해서 월세 올라가면 공급자 이익 보니까 이익 본 만큼 공급량을 늘리겠다. 그래서 항상 기본은 마지막 가면 공급자 정상 인유 발생된 점까지 계속 공급 증가합니다. 집값 떨어지겠지, 그지?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된다. 자, 책에 설명 많지만 지금 다 보지 말고 요것만 딱 정리하시라고. 됐죠? 자, 그래서 비록 책에 설명 꽤 많지만 우리 저기 뭐 있습니까? 240페이지 갈로 2번에 주택 보조금이 있는데 거기서 갈로 2번 243페이지 임차인에게 임대료 보조금 지급할 경우 나있죠? 그 기억 니은 나 있는데 이걸 다 보지 말고 여기 있지? 요것만 다 기억해. 박스 있는 거. 예, 그것만 딱 기억하시고 나머지 그냥 그대로 샥 넘어가시라고. 큰 의미 갖지 말고. 자, 어쨌든 나중에 그 갈로 2번에 임차인에게 보조금 지급하는 바 할 경우 요것만 좀 나중에 읽어보시라고. 그것만. 뭐 뒤에 갈로 3번 주택 바우처, 주택 급여는 그냥 넘어갑니다. 주거 급여는. 그 다음에 양갈로 3번에 공공임대 넘어가고. 그 다음에 249페이지 분양주택 정책도 지금은 그냥 넘어가셔요. 큰 의미 갖지 말고. 자,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250페이지 있는 4절 주택 정책 요거 할게요.